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 견우가 근막 통증 증후군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통증 질환에 있어서 염증 질환에 있어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자가치료 기전을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음과 과로를 피한다. 감기 걸렸을 때, 어디 아플 때, 술 드셔보시면 어떻게 되던가요? 더 나빠지죠? 근막통증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근막통증 증후군이 있으면 한두 잔의 술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과로를 피한다. 몸이 많이 썼어요. 약을 많이 했어요. 힘든 일, 고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통증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통증에 대한 역치를 자기 참을 수 있는 범위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음과 과로를 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 자,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분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왼쪽 목덜미에 근막 통증이 있다고 할게요. 그때 자꾸 주무르거나 마사지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그런 자기들 하면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좋아지시던가요? 안 그러실 거예요. 근막 통증 증후는 근육통과 완전 달라요. 근육통이 있다면 그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아요. 하지만 근막 통증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트리거 포인트라는 통증 유발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책 일을 하지 않는다. 자, 고개를 숙이게 되면, 정상적 가장 좋은 바른 자세는 뭐냐면 시선을 눈높이로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1cm 숙일 때마다 우리 머리의 무게는 2, 3kg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45도까지 숙이게 되면 거의 22kg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 머리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목이나 어깨를 잡아주게 되겠죠. 그러면 경추도 그런 자꾸 하게 되면 자연스러로 C자 커브가 일자로 쓸 수밖에 없겠고, 또 떨어지는 머리를 잡기 위해서 근육들이 딱 수축 상태로 딱 계속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근육도 빵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책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통증이나 스트레스, 이상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왜 아프지? 스트레스 때문에 짜증이야. 이상한가? 근막 통증 증후군이 오래되면은 서늘하다, 시리다, 화끈화끈거리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위를 자꾸 두드린다든가 막 어떤 자극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좋아지실지 모르지만 그 자극이 또 다른 통증 유발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더 증상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나 스트레스 이상감으로 해서 증상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릴렉스한 마음을 대하시면 근막 통증 증후군을 좀 더 수월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격렬한 운동보다는 주기적으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에게 부담 없이 권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생각해보면 빨리 걷기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나쁘진 않은데요.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구든 다른 운동, 골프든 헬스든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고 할 때 근막 통증이 자꾸 그 부위를 풀려고 하는,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근막에 대한 또 다른 자극이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막 통증 환자가 오시면 상체 운동을 가급적 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분을 하면서 진짜 신경을 끊고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안 돼요. 자꾸 풀려고 하거나 확인하려고 그런 동작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격렬한 운동보다는 빨리 걷기 정도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준다. 예를 들어서 견우 이 자세로 컴퓨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앞쪽으로 빨리 들어가겠죠?
그럼 뭐 일자무나 거북목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분이라면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은데, 특히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무직 직장인들이 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주 일어났다 앉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견우 같은 경우는 보통 공격동 같은 게 오전 한 12시에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20번 이상, 오후에 20번 이상 일어났다 앉으시라고 그래요. 좀 더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럼 화장실 한번 찍고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 2번 이상, 오후에 2번 이상. 그러한 자세가 근육을 긴장 상태로부터 벗어나기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8번째,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에 또 다른 부하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일은 상관이 없는데 무겁거나 힘쓰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골프, 헬스, 팔굽혀 이런 상체를 자극하는 운동, 또 무겁거나 힘쓰는 일들은 가급적 하지 않은 것을 보통 추천해 드린 편입니다. 9번째,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엎드리게 되면 어떻게 됐겠죠? 엎드린 상태에서 우리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 머리 뒤쪽, 목이나 어깨 근육이 또 잡아주게 되겠죠. 긴장하게 되겠죠. 그럼 더욱더 나빠지겠죠. 누워서 자세는 뭐일까요? 우리가 수면을 하려면 릴렉스한 상태에 대해 수면할 수 있거든요. 누워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목이나 어깨 주변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나빠집니다. 일부 환자 중에서는 잘 때, 특히 스마트폰을 30분, 1시간을 해야 잔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 절대 누워서는 스마트폰 책 같은 걸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 누워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개를 베고 돌아 누워서 자세도 상당히 릴렉스 자세 중에 하나인데, 그 자세도 마찬가지로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되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는 책이나 스마트폰, 뭐 노트북 같은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0번째,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콜라, 홍차, 녹차, 카페인 과다 함유 음료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특히 커피를 많이 혹은 자주 마시는 분이라면 가급적 빈도와 양을 줄이고 오전 10시를 넘어서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환자 중에선 저런 말씀들 하세요. 원장님, 저는 커피 10잔 마셔도요 머리만 대면 자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때 말씀드려요. 10잔 안 드셔보세요. 더 잘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수면의 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막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그게 커피를 마시는 빈도와 양을 줄이고 오전 10시 넘어서는 절대 마시지 않을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11번째, 과음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정된 자세로 일어나서 무겁거나 힘쓰기를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근막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과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가급적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대개는 2, 3일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에 가급적 근막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 패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2번째, 자기만의 확인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근막 통증이 오래되면 짧게는 3에서 6개월 이상 되거나 보통 1, 2년 이상 된 분들은 자기만의 확인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근막 통증이 있다면 이렇게 해본다든가 주물러 본다든가 이렇게 해본다든가 자기만의 확인법을 있으면서 어떤가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막에 대한 또 다른 자극이기 때문에 근막 통증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확인 동작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막 통증은 다른 통증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막 통증 환자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치료 및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